네. 박사님이 그 12년 전에 책을 하는 건 내셨어요. 인구 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 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게 12년 전에 내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인구가 줄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고 내셨어요. 또 일본 내에서도 그때 인구 감소의 충격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논문이나 자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접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인구 정점에 이제 도달하니까 그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뒤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미국의 1946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60세 전후에 도달하는 2006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신 미국은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그 뒤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2015, 16년에 베이비붐 세대들, 우리나라는 58년 개띠들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두 번째, 인구와 투자의 미래. 네. 요 책을 내셨어요. 이 12년 전에 주장하셨던 전망을 다시 이제 거두어 들으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저희 설명에서도 잠깐 나온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데이터를 다 연구하셔서 책도 쓰셨으니까 세계적으로 생산 인구가 감소한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나요? 그게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활동 인구 또는 워킹 에이지라고 합니다. 일을 하는 나이? 그래서 이런 팔팔한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진다라는 전제로 일본을 드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 부동산 시장은 1990년 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졌는데 생산활동 인구가 정작 감소한 건 1995, 96년의 일이었어요. 이게 결국 부동산 시장이 인구와 또는 생산활동 인구의 어떤 둔화가 있기 전에 버블을 일으키고 붕괴된 것을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전 세계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나라들 14개를 다 뒤져보니까 모두 생산활동 인구 감소 전후에 오히려 집값이 더 급등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가 2008년, 9년 이후에 세계적 저금리가 시작될 때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근데 부동산 시장이 그렇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제가 와서 이제 두 번째 요인을 더 말씀드리자면 집을 많이 공급했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2008년 미국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집 많이 지으면 고생한다라는 교훈들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 추이를 살펴보니까 집을 다 별로 안 지었더라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노령화가 이어질 때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든다고요? 도시로.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신축 주택은 적고 금리는 낮은데 오히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도심 회귀가 심해지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그 생산 인구 감소가 이런 그 부동산에 오히려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또 주택 공급 감소와 맞물려서 상승까지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고령화. 네. 고령화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양극화로 요약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 경제 전체로 보면 사람 인구가 줄거나 또는 은퇴 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좀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소비 성향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탄력이 둔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저금리 환경을 만들고 또 이분들 중에 부유한 분들이 도심 회귀를 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방과 도시 간의 양극화가 어느 나라나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 절벽이 왔을 때 집값은 상승을 할까요? 그게 이제 이게 단언하기 이제 어려워져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구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결정적이지는 않더라가 지금의 이야기의 결론이잖아요. 그때 돼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
다른 나라의 경험,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사실 이제 불평등이 이렇게 요새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노인들은 연금도 받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반면 젊은 사람들은 고실업에 허덕이고 있다. 아, 그게 한국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럽 이야기도 되네요. 그렇죠. 특히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이 부유층이 결정하는 건데 그 부유층들이 오래오래 살면서 자기들이 거기 살기 원하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노령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 나라 경제가 또 그 나라 경제가 어떤 어려움을 처함지만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일단 우상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말씀하셨잖아요. 전후 55년에서 63년 사이에 출생한 그게 이제 1차 베이비 부머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700만 명이 좀 넘은 걸로 맞습니다. 추정되죠. 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은 집을 팔았나요? 아니요, 샀습니다. 이게 이제 갖고 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샀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아, 이제 저희들이 왜요? 왜 샀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봤더니 2010년 전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신규 주택 매수자 쪽으로 이제 등기가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30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5년 정도가 지난 2015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죠. 이 데이터를 딱 봤더니 세상에 50대에서 60대가 주택 매수자로 부각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의 중간값, 그러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160만 호까지 서울의 그 아파트가 160만 원 있으면 80만 번째로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 8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호. 비싸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8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돈을 그분이 또 대출까지 다 갚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돈이죠. 야, 근데 이제 그분이 60살이다.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예전에 국민연금 가입하셨던 분들이 안타깝게도 별로 그렇게 납입률이 높지 않고 지극히 낮죠. 수령이 또 자영업 하신 분들은 또 신고하실 때 소득 신고에 좀 어떤 그런 것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별로 그렇죠. 노후의 설계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 가율이 한 60% 정도 되죠, 지금. 그러면 전세가 한 5억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집을 팔고 전세로 내가 낮추면서 3억 2천 정도. 그러니까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3억을 은행 예금을 딱 넣어가면 월 30만 원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후 설계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아니, 지금 1.5%니까요. 거기다 이자 소득세를 또 감안해야 되겠죠. 저- 월이 또 12달이니까. 저 어렸을 때는 1억 있으면 월 이자가 100만 원 뭐 이렇게 그럼요. 나와서 10%더 넘었으니까요. 그걸 먹고 살 수 있다. 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은행 예금을 넣어놓는 순간 이게 답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 비율이 60%, 70%가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또 더군다나 정부가 LTV 70%까지 대출해줬죠. 자, 그렇죠. 그러면 뭐 8억이다, 7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5억, 6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중소형의 아파트를 사서 반전세를 놓기 시작한 거죠. 아하, 맞아요. 예,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인구 분포를 보면 그때부터 50대, 60대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월세로 기대되는 수익이 더 높으면 투자하는 게 이게 가치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월세로부터 나오는 이자율들이나 월세 수입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게 더 합리적 선택이었던 시점이 2015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감정원 통계의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소형 평형 또 임대가 잘 되려면 어디 해야 되죠? 집주 근접. 그렇죠. 예, 회사로부터 가까워야 됩니다. 도심. 세 번째, 대단지. 왜? 유동성이 세 번째겠죠. 그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예전 같았으면 고금리에 팔고 은행 예금 받으며 은퇴생활자를 하셨을 텐데 초유의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이 안 그래도 집값이 빠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주택시장에서의 강력한 매수자로 전환한 게 이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강한 기폭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